안녕하십니까. 허니구어TV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매일 칼럼 5번째 시간입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날 시간이네요. 일주일 동안 고생했고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임박 국제해양재판소로 가야 라고 장마리님께서 쓰신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말은 우리가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핵발전소 폭발로 인해서 방사능이 유출됐죠. 방사능이 유출됐는데 아직도 뜨거운 열이 나서 그 열을 식히는 냉각수가 그만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물탱크 같은 곳에 탱크에 이제 모아뒀는데 너무 이거를 어느 한 지역에 이걸 마구마구 막 이런 거 막 이게 있으니까 더 이상 이게 막 다 돼가지고 막 면적이 막 늘어나니까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왜냐면 매일매일 이렇게 식히는 물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오염수가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없어지지도 않고 이 방사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계속 쫙 펼쳐지니까 이거 감당 못 해가지고 버리겠다. 바다 버리겠다. 바다는 넓으니까 라고 이제 방류가 이제 그냥 막 버리는 거예요. 무단으로 막 쓰레기 버리듯이 버림 결정한다. 누가?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서 장마리님은 뭔 소리냐?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그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재판소로 가자. 여기까지 끌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일본 정부가 막 버리면 진짜 끔찍한 환경 재앙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글을 한번 읽어가면서 어떤 주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정부죠.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이고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이죠. 10월 14일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일본 정부의 주권사항일 수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일본 정부 맘대로 버리면 안 돼. 일본 정부 마음대로 못 버려. 이렇게 짧게 쓸게요. 못 버려 라고 딱 이제 명확히 확실하게 명확히라는 말은 확실하게 밝혔다. 일본의 관할 범위를 넘어 인접국인 한국에도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의 관할이란 말은 일본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힘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 인접국인 가까이 있는 나라가 인접국 되겠습니다.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바다라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돌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동해바다나 남해바다나 서해바다에서도. 그럼 거기 물고기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못 잡아먹죠. 피해가 막대합니다. 하필이면 가까이 있어가지고요. 미국과 프랑스는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신뢰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가 관장할 사안이다. 관장할 사안은 관리할 사안. 원자력기구가 방류해라 하면 방류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원자력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구가 IAEA이기 때문이죠. 언급한 반면 다른 나라 중국, 러시아, 캐나다 대표단은 한국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 방류하면 안 되지. 라고 이제 밝혔다. 서로 입장이 팽팽하네요. 입장이
팽팽하다. 회의에 참여한 그린피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죠. 환경보호단체입니다. 보호단체입니다. 수석 연구원 데이비드 산틸로 역시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국제적으로 논의할 문제, 어느 한 나라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막 어떤 뭐 똥을 많이 싸놨는데 냄새가 심하다고 아파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버렸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아파트 현관에 버렸다고 해보세요. 어 무슨 상관이냐? 내 똥 우리 아파트에서 버렸는데 그거 안 되죠. 공동생활인데 공동체 혼자 사는 거 아니거든. 혼자 사는 거면 그 무인도에 살면 버리죠. 누가 알게 뭐야. 근데 같이 살잖아. 같이 있잖아. 근처에 있잖아.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매너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 해수부는 해양수산부의 약자예요. 이번 회의에서 일부 주변국의 지지 입장을 끌어내는 한편 우리 편을 만들었어. 우리 편. 일본 방류하면 안 되죠? 끄덕끄덕 했다는 얘기입니다. 차기 회의 차기는 다음 회의에서 이 논의를 방류하면 안 된다.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 잘했네요. 결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는 시간 끄는 거지. 한국 정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각에선 오염수를 처리해 방출하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있다. 도대체 국내 누가 이거는 조금 아무리 쌤이 좀 감정을 섞지 않고 선생으로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음, 처리에 방출한다는 얘기 일단 감정 빼고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나? 방사능을 어떻게 없애지? 방사능을 어떻게 없애려고? 이미 방사능이 오염되어 있는데 쌤이 이거는 기술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을 좀 이제 좀 볼까 하는 그 호기심이 팍 생기네요. 이 기술이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인지 박사급이나 뭐 그렇게 하겠죠. 누구인지 어떻게 이걸 처리할 수 있을까? 방출하면 방출은 내보내다. 물을 바다로 오염수를 내보내면 문제가 없다. 라는 시각이 있다. 주장이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오산이다. 잘못된 계산이다. 잘못되었다. 입니다. 현재 태평양에 방류될 예정인 137만 톤. 여러분 끔찍하죠. 물이야 물 137만 톤.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잡히네. 문제 시작에 불과하다. 불과하다란 말은 시작에 넘치지 아니하다. 넘치지 않다라는 말로 딱 시작이다. 문제의 시작이야. 앞으로 더 남았어. 보여줄 게 더 많아.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의 시작이다. 앞으로 문제는 더 많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오염수가 방류된 뒤에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게 한 번 방류하면 끝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져. 계속 방출될 거야. 그럼 그 물속에 당연히 핵물질이 닿으니까 방사능이 당연히 그 물에 막 묻혀 있겠지. 일부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 그 방사능의 어떤 나쁜 성질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 방사능의 오염도가 나쁜 게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 뭐 이건 인위적으로 못해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반감기가 되는 거예요. 냄새 빠지듯이 우리가 뭐 김치 먹고 방안에서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냄새 분자가 없어지듯이 반감기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건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수만 년 후에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후쿠시마 폭발 사고 때문에 방사능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일부는 그냥 쭉 간다는 거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죠. 오염수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녹아낸 3개, 하나도 아니고 3개씩이나 돼요. 원자로다. 핵분열, 이 계속되는 원자로를 통제하기 위해 핵분열이 계속되면 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해요. 열이 쓸게요. 어마어마하게 발생해서 그냥 냅두면 더 폭발해. 더 폭발하니까 차가운 물 집어넣어서 이거를 식혀야 돼요. 보통 이제 바닷물 많이 보내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바닷가 해안가 근처에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투입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사설 클럼 공부하듯이 이 열 때문에 매일매일 바닷물을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 넣어야 돼. 그럼 이게 물 넣는다고 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꺼지면 얼마나 좋게? 꺼지지가 않아. 워낙 센 놈이라. 그러니까 그 물 뜨거워지면 물 빼고 보관하고 다시 찬물 집어넣고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폭발하니까. 원자로 핵연료 물질과 폐기물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는 오염수는 계속 발생했다. 이거 단기간에 안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염수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역대 최악의 원전 참사로 뽑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옛날에는 소련이었고요. 지금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체르노빌 지역의 원자력 폭발 사고가 엄청 심각했죠. 핵 연료는 570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핵 연료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100년으로 내다봤다. 그냥 말이 100년이지 그냥 100년 잡은 거야. 긴 시간이니까 약속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후쿠시마는 어떻게 해요? 내부에 1100톤이나 있네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100년인데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이거 아직도 미해결이야. 그냥 시멘트에 그냥 덮여 있어요. 그냥 시멘트로 묻어버렸어.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위에서 헬기로 가가지고 막그 원자로 빵꾸 난 데를 폭발한 데를 그냥 막 쏟아 부었어. 막 흙 막 돌 막 집어넣어 막아버렸어. 그래도 방사능 안 나올까요? 나오지요. 근데 후쿠시마는 두 배나 되고 뭐 아주 되게 나쁜 스트론튬 같은 방사능 물질이 대부분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없어지지도 않고 남아있고 뜨겁고 물은 집어넣어야 되고 물은 계속 빼줘야 되고 아이고 공간은 땅덩어리는 없어지고 참 진퇴양난이긴 합니다.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을 진퇴양난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고농도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방사성 물질에 의한 발생 오염수는 이 물에 계속 묻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늘면서 계속 늘면서 생태계에 축적 쌓인다. 안 없어지니까 쌓일 수밖에 없죠. 사람 몸에도 쌓이고 흙에도 쌓이고 나무에도 쌓이고 물, 바위 말할 것도 없죠. 일본 정부가 태평양으로 방류하겠다고 공언했다라는 말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말했다 이 소리입니다. 오피셜이다. 라는 얘기죠. 오염수의 양은 이미 100만 톤이다. 1100톤도 아니고 100톤도 아니고 100만 톤이래요. 물만 100만 톤이래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10년 안에 200만 톤으로 늘어날 수 있다.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도 문제다. 세슘, 스트론튬 같은 물 있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물이 쭉 가라앉아가지고
바닷속, 바다 깊은 저 바다 깊은 곳에 흙에 쌓이고 퇴적돼서 장기 방사능을 방출할 수 있으면 오랜 기간 동안, 원래 방사능은 자연적으로 없어져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나고 막 털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토양에 축적하고 퇴적되면 이게 마치 이 방사능 화석 있잖아. 공룡 화석 같은 거 있잖아. 묻혀 있으면 이 안 없어져. 계속해서 막 이제 막 없어지지도 않고 막 계속해서 뿜어내는 거야, 방사능을. 그러면 그 위를 지나는 물고기들, 해삼 이런 것들 다 묻겠죠. 보기만 해도 다 묻겠죠. 방사능 없어지지 않으니까. 심각하죠. 엄청 심각합니다. 굉장히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음. 자, 문제는 오염수는 피해가 만약에 배출하면 피해가 발생하는데 미리 파악하거나 방지하기가 불가능해요. 파악한다는 말은 알거나 방지라는 말은 막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국제해양법에서 방사성 물질 해양 투기란 말은 무단으로 버리는 거예요. 무단으로 버리는 걸 강하게 규제하는 이유다.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라는 말은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할지 가늠도 못할 정도라는 거죠. 일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라는 소리예요. 어휘.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원전의 냉각수. 근데 원자력 발전소도 이제 조금씩 이제 막 이제 냉각수 넣고 해서 냉각수도 좀 이제 뭐랄까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의 물 배출하는 거 하고 사고 났을 때의 그 오염수가 바다로 버리는 게 똑같은 거 아니냐, 별 차이 없다라고 하지만 같은 100톤이라고 해도 원자 냉각수는 오염물질이 없는 거. 이거는 방사능 오염이 진짜 거의 없는 물이에요. 근데 똑같은 물인데 혹시 뭐 오염수는 굉장히 무서운, 금방 명체에 파괴돼가지고 금방 죽어버리는 오염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전혀 정당하지 않죠. 원전 사고 폐기물을 환경으로 방출하는 것은 허용된 전례, 허락된 적이 없다. 한 번도 허락되거나 인정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된 적이 없다. 따라서 한국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요게 이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럼 막아야 하는데 그냥 야, 하지마 말로 하면 씨알이나 먹힐까요? 귓구멍 닫고 할 일 하겠죠. 방류하겠죠 막. 그래서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한번 받아봐라. 방류해도 주변의 바다라든가 산에 환경 영향이 심할지 아닐지, 방류도 괜찮은지 아닌지를 한번 수정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국제법에 규정된 사전 통보의 원칙이다. 미리 통보하는 거야. 미리 알려주는 것과, 알려주면 다 했을게요. 미리 알려주는 것과 환경평가 수행 의무가 충족되지 않은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거야. 서로 진접국들 간에 혹은 여러 나라들에게 합의를 얻어야 한다는 거지. 일본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는 국제 원자력기구조차
환경영 평가의 필요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보고서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한국 정부는 이를 적극 요구에 관철시켜야 한다라 그랬습니다. 자, 관철이라는 말 메모 한번 해볼까요? 관철이다라는 말은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목적을 기어이 이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놓치는 게 없을까? 다시 한번 보면 쌤 프린트물 한번 살펴볼게요. 쌤도 필기한 거. 네, 본문에 대한 이거 하나 빠졌네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앞쪽에 넘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갖고 숫자가 나오죠. 숫자는 신뢰성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자가 볼 때 이런 숫자들이 있으면 굉장히 조사를 잘했네, 충분히 믿을만 하겠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내용 정리로 가볼게요. 자, 볼펜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요. 일본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핵발전소 짓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냉각수를 얘기하는 거죠. 냉각수란 말보다는 오염수가 본문에 있는 말이었죠. 미안해요. 오염수, 폐기물을 바다로 버리려고 한다. 쓰레기 무단투기랑 비슷한 거죠. 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구사항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막아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막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일본이 주변국에 사전 통보에 됐을게요. 사전 통보의 원칙을 지키게 하고 또 환경 영향평가 수행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하게 얘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에 5일차 매일 칼럼 5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임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있다.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죠. 국제해양재판소로 가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목이고요. 5일차입니다. 여러분 필기 잘 하시고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를 굳이 무리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말 이 수업이 없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는 쌤과의 정규 수업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리고 뭐 한 2시간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매일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이걸 1번부터 5번까지 그러니까 사설 1번부터 5번 칼럼 1번부터 5번까지 쭉 한번 복습하고 통독하고 펜쌤이 필기한 거 여러분이 필기한 거 한번 이제 잘 이제 복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메일 칼럼 6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